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수상한 외환 거래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무려 4조 원이 넘는 의심 거래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4조 원이면 당초 나왔던 금액보다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이상 거래 규모는 4조 1천억 원입니다. 네. 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처음 보고한 것보다는 한 1조 6천억 원가량 더 늘어난 건데요. 이상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추가로 더 발견이 됐던 겁니다. 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에 우리은행과 그리고 또 신한은행의 몇몇 지점에서 이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상당 기간 이뤄진 사실을 보고를 받고 검사에 나섰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거래다 이게 아니라 일단 수상한 거래로 의심이 되는 거래다 이겁니다. 이게 네. 지금 4조 원이다 이런 건데 네. 여기서 수상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다수의 거래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 개인이나 혹은 또 법인 계좌로 원화가 송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돈은 이 기금속 수입업체나 화장품 수입업체 등과 같은 이 무역 법인 계좌로 좀 이체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돈은 은행을 통해서 이 수입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해서 이 달러 형태로 홍콩이나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있는 이 해외 법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 문제는 거래 과정 중간에 껴있는 이 무역 법인들의 대표가 알고 보니까 동일인인 경우도 좀 있었고요. 또 친인척 같은 특수 관계인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특수관계로 보이는 이 해당 무역 법인들은요, 이 은행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기간을 나눠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좀 송금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이 현재 우리와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서만 22개 무역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금감원은 해당 무역 법인들의 거래 실체 파악에 지금 주력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빠져나간 돈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왔다는 점이 좀 수상한 부분이고 네. 여기서 나온 돈들이 알고 보면 중간에 무역 법인인가요? 여러 곳을 거치긴 했지만 알고 보면 한 사람이나 혹은 친인척, 연결된 네. 친인척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보다 시세가 좀 더 높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차익을 노린 그런 거래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의심들이 좀 나왔는데 금감원은 현재 이제 국내 이 자금 흐름만 살펴봤고 또 뒷단에 있는 이제 해외에서 어떤 거래가 추가로 있었는지 등은 좀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서 네. 이 섣불리 좀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가 얘기한 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실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옮긴 정황을 좀 포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거래 내역은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해외로 자금을 넘겼던 송금한 국내 무역 법인 소유자랑 그리고 실제로 이 자금을 송금받은 해외 법인 소유자 이 두 사람 간의 이 관계성을 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해외 법인 소유자 확인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영역의 밖의 일이라서 또 네. 파악이 힘들다라고 좀 답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환칙이나 자금 세탁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청이나 검찰 소관이기 때문에 이 담당 기관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발표 과정에서 이 거래 과정 중간에 껴 있었던 이 무역 법인들이 이제 정상적인 업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좀 답변이 실제로 있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상한 거래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앵커가 얘기했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 실현이 아니냐 또는 자금 세탁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심은 아직까지는 좀 지우기가 힘들 걸로 좀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과 함께 수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당국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은 이 거래소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오늘 발표된 건 일단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조사 결과라면서요. 네, 앞으로 중간 또 조사 결과죠. 중간 조사 네. 결과. 앞으로 다른 은행들에 대한 조사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를 자체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좀 통보를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예. 지난해 이후 신설된 이 업체의 외환 송금 거래가 점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세 가지 기준이 좀 제시가 됐는데 신설 업체가 자본금의 100배 이상, 0.5억 달러 이상 외환을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연결 계좌로부터 빈번하게 입출금이 발생한 업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영업점의 외환 송금 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지를 은행이 좀 자체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불법 송금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은행 아닙니까? 이 은행에서 그러면 이번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이 금감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좀 따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은행들도 일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국내 업체들이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때는 사전 송금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수입 물건을 받기 전에 이 해외 수출 업체에다가 대금부터 돈부터 좀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해외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얼마를 주고 얼만큼 사 들여올 계획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견적서 한 장만 은행에다가 써내면 이제 몇천억 달러 이런 이 규모의 외환 송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로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이러한 어떤 거래 방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액의 외환이 송금이 됐다라고 한다면 비록 은행들의 의무는 아니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실제로 물건을 지급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통관 확인 서류 이런 것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좀 꼬집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중간 조사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그리고 신한은행이 당초 파악하고 있던 이 이상 거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좀 이제 추가로 파악이 됐죠. 다시 말하면 은행이 제대로 파악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 커질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 외국환 거래법과 그리고 특근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이후로 해서 이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환 거래법과 특근법 이런 법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는 은행의 자금 세탁 같은 걸 막기 위한 장치 같은 게 이미 존재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걸 안 지켜서 실제로 은행이 처벌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하나은행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 원이랑 그리고 해당 지점의 일부 영업을 4개월간 정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시 규모가 이제 7개 지점에서 총 3,200억 원. 지금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규모였는데요. 은행 지점의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중징계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거 신종 범죄라서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점검을 못한 인재인 건지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